이번 주 급등주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13,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고점으로 찍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5,000원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아무래도 주가가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금 기준 1,950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저점 확인하고 11선 뚫고 21선 뚫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4월달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꾸준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60일선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120일선까지 뚫어버리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이나 11선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거 보시면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는 영업 적자가 났지만 19년에 바로 영업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139억이었는데 이미 1분기에만 89억을 벌어들이면서 작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21선이 121선을 완전하게 넘어버리는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유로 코리아 서킷 급등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러면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번 추천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 서킷은 뭘 파는 회사인가요? 두 번째, 코리아 서킷은 FPCB 회사입니다. 그러면 FPCB는 어디에 쓰이나요? 보통 FPCB가 스마트폰 같은 데가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하반기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에 코리아 서킷가 적자가 났어요. 근데 2019년에 흑자가 났잖아요. 18년에는 왜 적자가 났고 19년에는 왜 흑자가 났나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 언제 파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비코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구독하셨던 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까지 안 보시고 이전에 영상을 끄신 분들이 코리아 서킷을 사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뭐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코리아 서킷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주식을 사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주가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5개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지세요. 차트 분석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적자가 왜 났고 2019년에는 흑자가 왜 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고 그냥 2019년에는 흑자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리아 서킷은 FPCB 회사입니다. FPCB 회사는 보시면 BH가 있어요. BH도 사실 주가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리아 서킷랑 마찬가지. 다시 한번 코리아 서킷 볼까요? 네,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다시 BH. 네, 비슷한 모습 보여줍니다. 또 다른 회사가 인터플렉스도 있어요. 인터플렉스도 한번 보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되게 비슷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킷은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139억이었는데 BH는 차트 똑같아요. 이것도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121선을 뚫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코리아 서킷보다 훨씬 높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코리아 서킷보다는 BH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급등주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코리아 서킷만 바라보지 코리아 서킷의 경쟁사가 어딘지 그 비슷한 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 서킷이랑 BH랑 주가 모습이 비슷한데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BH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사실 단기 급등주를 추천하신 분들한테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주가 분석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차트 분석 같은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요. 이미 사실 차트 분석을 잘 하는 유튜버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보시고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으면 왜 흑자가 났는지, 그리고 당초 기대하던 영업이익 전망치에 왜 미달했고 왜 초과 달성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하는 유튜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영상들에서 이 종목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종목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급등한다거나 혹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댓글로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모두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식을 진짜 크게 하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억, 몇백억 단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리아 서킷을 보면서 21선이 121선을 뚫었으니까 지금 매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주식을 살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매니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이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얼마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쪽의 정보를 알려 하지, 차트를 보고 21선이 61선을 넘었네, 차트가 어쩌네, 이런 걸로 투자하는 매니저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돈을 잘 벌어가는 그런 매니저들이 하지도 않는 방법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걸까요? 차트 분석만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트 분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되어야 설령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이 주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나 힘이 생기는 거고요.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었던 적정 가치가 얼마였고 그 적정 가치보다 현재가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익을 조금만 보고 수익 실현해가지고 더 이후에 올라가는 주식들을 배 아프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그 기업과 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